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 진단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는 돼야 노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정부가 현재 65세로 돼 있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겠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지난 1월 달에 조사한 건데, 여론조사한 걸 보면 찬성이 55.9%, 반대가 41%여서 찬성이 반대보다는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노인 연령 상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올렸을 때는 실제 지금 65세에서 69세에 이제 해당되는 그 분들이 지금 한 210만 명 정도 돼요. 그럼 예. 그분들의 노인 일자리 27만 원 그것 박탈당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25만 원. 예. 이제 4월 달부터 30만 원 되겠죠. 예. 그거 이제 박탈당하면 벌써 기본적으로 한 50여만 원의 소득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장우철 센터님 얘기도 들을까요? 예. 오늘 논의가 참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교수님하고 좀 의견이 좀 비슷한데, 우리가 그 노인을 어떤 규정한다는 게 꼭 나이로 이게 뭐 65세다, 70세다, 80세다. 어떻게 보면은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금 많은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 있는가? 그럼 어떤 근거로 또 그렇게 말 수 있는가? 이렇게 좀 논의 자체도 좀 저희가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준점도 옛날에는 우리가 한갑, 회갑이라고 해서 60세 사시는 분들한테 잔치도 벌어주고 이랬는데, 요즘 70세가 되셔도 이렇게 잔치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그 현상이잖아요. 또 우리가 또 이제 평균 수명도 좀 길어지고, 또 어떤 논의점 자체도 또 여론도 지금 2015년대 나왔을 때는 한 70% 정도 넘었는데, 지금 아까 자료를 보니까 한 50%, 60%대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논의가 좀 됐다는 거죠. 예, 예, 예. 여론의 추이도. 예. 그럼 우리가 과연 그 연령으로 우리가 막 60세다, 65세다, 70세다 이렇게 나누는 게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령을 어떤 연령별로 분절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딱딱 좀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청년하면 교육해야 되고, 중년 되면 노동해야 되고, 노년이 되면은 여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좀 딱딱 나누고, 복지관도 노인복지관은 노인들만 가고, 뭐 청소년복지관 청소년 가고, 이런 세대를 어떤 단절하고 분절하고, 또 어떤 기준점을 연령으로 딱딱 끊어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통합적으로 좀 해보고, 또 논의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 연령에 대해서 좀 민감한 게, 아마 좀 아까도 잠깐 노인복지법 얘기도 나왔지만 혜택이 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연령대별로 혜택을 예, 예. 잠깐 이렇게 예, 보여드리면, 예, 그러시죠. 예, 예. 저희가 그 55세는 또 고령자 그 고용 촉진법상 우리가 또 고령자라고 하고 있고요. 또 예. 60세는 뭐 연금이라든가 주택 입주 자격을 주어지고 있고, 또 62세는 또 국민연금 현재 수령 연령에 예. 해당되고, 또 65세가 가장 지금 혜택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지하철을 뭐 무료로 타게 해준다든가, 뭐 고속철이라든가 항공요금 할인해 준다든가, 또 박물관이라는 입장료를 또 할인해 주고, 또 아까 중요한 말씀을 또 노인일자리, 우리가 지금 그 시장 연령이 65세입니다. 이걸 만약에 70세로 하게 되면은 그 갭이 상당히 커지겠죠. 예, 예. 근데 딱 뭐 잘라가지고 지금도 65세 이상만 노인자 참여한다 또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국가 예, 입장도 예, 좀 유연하게 예, 예. 또 60세 이상부터 참여하는 것도 있고, 예. 또 우리가 또 70세 좀 혜택을 좀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딱 어떤 기준점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유연하게 또 사회적 안전망과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그 문제를 좀 논의한다면 조금 더 유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통합적으로 바라보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어찌됐건 뭔가 그 기준점은 삼아야 무슨 정책을 펼칠 때 누군가에게는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혜택을 주지 않거나 그런 구분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꼭 연령으로만 따지는 것보다, 예. 물론 이제 딱 그렇게 해주면은 그 행정하는 데는 상당히 아마 편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예. 이제 연령도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그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저희가 또 기준점을 논의한다면, 다른 요소로도 얼마든지 그에 적합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소득하고 지금 저희가 노후 보장
이런 예. 빈곤 문제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예. 그런 걸 어떻게 어떤 논의나 구체적인 대책 없이 연령 기준으로만 딱 잘라가지고 예. 저희가 70세 이상부터 이렇게 하자, 예. 뭐 65세 이렇게 하자 해버리면 많은 사각지대와 문제점과 이런 게 노출되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를 충분히 좀 그 논의를 더 알겠습니다. 구체적하고 정책도 좀 위반이 예.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 센터장님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지 혜택을 줄 때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노인이니까 뭐 지하철 무임승차하고 뭐 장기 요양보험 혜택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어도 40대인데도 몸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예, 예. 그런 사람들에겐 의료적인 혜택, 그러니까 예, 장기 예. 요양보험이든 어떤 혜택을 주고 그래서 예. 개인의 욕구에 맞춰서 예. 복지 서비스를 주는 게 예. 앞으로의 방향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예. 아까 그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예, 예. 여론조사 나왔는데 지금 뭐 55%가 연령 상향 찬성한다 그랬는데 거기는 제가 보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하는 이게 그렇겠죠. 중요한 예,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만약 질문을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5년으로 늦추는데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또 이 프로테이지가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기 55% 찬성, 60%가량 이제 찬성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생각 하셨겠죠. 기존에 내가 받고 있던 그 해당자 분들은 기초연금이라든가 지하철 무임승차, 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장기요양보험 혜택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그냥 받으면서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론조사라는 게 어떻게 묻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론조사의 함정이라는 것도 네, 있는 네, 이제 것이니까요. 그 예. 여론조사도 이제 연령층에 누구한테 물어봤냐도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예. 지금 부양하고 부담하는 연령층에 물어보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좀 예. 저항감이 있을 거고 예. 또 내가 그 지금 수급을 받고 혜택을 받는 어르신한테 물어보면 또 반대 뭐 이런 연령이 상당히 뭐 높을 거고. 예. 근데 이걸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조금 잠깐 논의한 게 이 세대 통합, 세대 융합을 가져가려면 좀 그 우리 교육이나 이 인식 개선들을 위해서라도 그 청소년이나 청년들하고도 많은 그 합의가 청년층하고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네. 우리가 단순히 이걸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도 그 어떤 세대 갈등 요소를 좀 예. 저해하는 입장에서라도 예, 예. 논의가 필요한 것 그 같습니다. 말씀이 좀 상당히 국가가 말하는 70대 상한 문제가 나오는 게 뭐 지금 국가가 말하는 재정의 어떤 부담 또 그다음에 국민 세금을 더 이제 증세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 지금 10조 원 이상 지금 들어가고 있고 예. 우리 노인 인구 14% 정도밖에 안 된 노인 인구가 우리 건보 요금을 뭐 40%를 지금 쓰고 있다. 예. 이제 그런 논리로 계속 이제 가면서 청년들한테 그 설득하고 있지만 아까 전에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단순히 우리 이게 노인의 문제냐? 예. 그러면 그 청년들은 나중에 다음 세대가 아닌가? 이게 우리가 이게 지금 세대로 딱 나눠가지고 뭐 청년 문제다, 노인 문제다 이런 게 아닌 거죠. 다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그 전라북도로 좀 좁혀서 다시 지역 문제로 돌아오면 예. 전라북도는 이미 고령화율이 지금 거의 뭐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했고요. 예. 또 전주, 익산, 군산을 사태를 좀 설명해가면서 하시면 전주, 익산, 군산을 좀 제외하면 이미 그 다른 시군은 이미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부양 비율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더군다나 소득이 없습니다. 이 가난의 빈곤의 사각지대로 지금 전라북도는 이미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대책 없이 그냥 연령만 높이면은 이 지역 편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예. 수도권하고 저희 지역은 경제적으로 더욱더 낙후돼 있는데 예. 연령까지 그 대책 없이 올려놓으면 저희 지역은 그냥 빈곤의 나락으로 그냥 더 끊임없이 예.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예. 지금 전라북도 예산이 지금 뭐 7조 원 시대라고 하지만 이미 사회복지 예산이 30% 40%를 육박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예. 그냥 그런 대책 없이 그 연령만 상한했을 때는 저희 지역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 특히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노인들의 소득 문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연령만 올렸을 때는 오히려 지역이 더 황폐화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70세든 뭐 68세든 가기는 가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면 무엇을 준비해가면서 다져가면서 이 논의를 이어가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일단 좀 예.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제가 보는 게 지금 공적연금 얘기 지금 기초연금이 국정연금인데 이거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공적연금제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서 오히려 노인이 되는 거를 선호하는
내가 빨리 은퇴하고 싶다. 예. 근데 우리나라 저희 그 대부분 어르신들 물어보면 노인에 대한 다 부정적이거든요. 그게 우리 청소년들부터 누구한테고 하면 이미지가 뭐가 떠오르냐 하면 거의 다 부정적인 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혐오스러운 발언도 혐오스러운 있고요. 발언도 많고요. 예. 그럼 우리가 노인이 되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럼 왜 싫어하냐? 노인이 되면 힘도 없고 뭣도 없고 다 그냥 없고 부족하고 열악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후의 소득 보장이나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공적연금 제도가 탄탄하게 가주면 어서 빨리 은퇴하고 싶을 텐데 우리가 은퇴해도 다시 또 일을 해야 되고 힘들게 온 생활을 해야 된다면 과연 은퇴했을 때 불안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지금 OECD 국가 대부분의 그 선진 국가들의 복지 정책 공적연금이 거의 한 59% 정도가 주 어르신들의 소득원인데 예. 저희 나라는 16.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턱없이 그 공적 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니까 예. 나이 드셔도 결국적으로는 일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냐? 이미 은퇴하셨는데 좋은 일자리가 있을 턱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저임금, 단순 노무 뭐 이런 쪽만 찾다 보니까 결국은 폐지 없는 노인까지도 이렇게 양산되는 빈곤의 악순환만 계속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나이 들어도 안정적 소득원을 어떻게 국가적 시스템이나 사회적 함의를 해준다면 우리가 나이 듦에 대한 어떤 불안한 요소를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예. 이런 어떤 연령대별 논의도 그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공적연금 제도는 손대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제도는 손대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유지시켜야 나가야 된다? 더 강화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제 의미가 그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증세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그런 된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일단 70세로 올리냐 뭐 몇 세로 하자 이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부터 좀 차근차근 우리가 만들고 준비해 놓고 이런 포괄적인 논의를 해야지. 지금 뭐 65세에서 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지하철 조금 태워주고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이걸 줄여봤자 아까 65세에서 지금 69세 기초연금 드리는 게 지금 1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우리나라 지금 400조 이상 되는 큰 어떤 국가 재정 규모에서 1조 3천억이라는 돈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부담을 줄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회적 함의나 논의가 어떤 우리가 그 재정 적자 문제에서 과연 그게 비중이 큰가. 어떤가는 우리가 좀 더 논의해볼 그 가치가 있다는 거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장님과 약간 이제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건 맞는데 지금의 그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공적연금과 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이런 것들의 지금 지급 시기라든가 금액 이런 것들만 더 강화하는 게 맞을까? 저는 약간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국가 재정이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층 체계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연금도 2019년 기준으로 하면 예. 예전에는 60세만 되면 이제 예, 국민연금을 예, 받을 예. 수 있었는데 지금 예. 2019년에 62세예요. 예, 예. 수급 연령이. 예. 그리고 이제 하다가 지금 2028년인가요? 그때는 65세가 이제 수급 연령이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면 기초연금이든 아니면 이 국민연금 수급, 이 연금에 대한 수급 연령이 좀 늦춰질 수는 있겠다 생각해요. 근데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정년의 문제죠. 노동시장에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체류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고령화 사회를 이제 앞서간 나라인데 거의 13년도에 정년이 65세가 됐어요. 예.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도 예. 거기도 지금 2000년도에 벌써 정년제 자체가 아예 없어요.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노인 연령 상향을 논의하려고 하면 그러면 일단 먼저 뭐가 되냐면 정년 연장. 예. 근데 정년 연장도 문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도 정년 연장 60세가 있지만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지키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성 사실은 이 저출산 이게 또 저출산하고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저출산은 결국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니까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조건, 그럼 여성들이 근무할 수 있는 편한 조건, 그러니까 남자들과 여자들이 가사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노동 조건,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막 논의돼야 되거든요. 먼저 같이 논의된다기보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 그래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그때쯤 노인 연령 상향을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던지는 게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정년의 문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공적연금을 뭐 강화하는 거 그런 건 뭐 동의해 저도 주시는데 동의하겠네요. 지금 이제 더 저희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게 그걸 받아도 저희가 지금
그 최저 생활비가 63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 국민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을 합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턱없이 예. 63만 원도 안 되는 연금을 받는 예.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예. 또 지금 무연금 하나도 못 받는 노인이 벌써 60%가 아까 우리 49.6%가 빈곤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이 하나도 10원도 못 받는 분들이 60%가 넘어요. 이걸 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공적연금이라고 해도 그 테두리에도 못 들어오신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빈곤의 그냥 나락으로 계속 악순환이죠, 그냥. 예.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윤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야 못 올리겠다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현 세대 노인분들이 받고 있는 복지 혜택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인정해줘. 그 대신 후세대 이제 뭐 베이비 부모 세대라든가 베이비 부모 세대 이후 세대들부터는 뭐 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 이런 것들을 조금 뭐 미루거나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예. 정부에서는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죠. 예. 뭐냐면 나는 65세대에서 뭐 이렇게 기초연금도 받고 일자리 참여도 하고 뭐 지사도 무임상치가 다 해서 이제 70대가 넘어왔는데 그래서 나는 계속 혜택을 받는데 내 밑에 후세대들은 걔네들이 이제 받을만 하니까 노인 연령 상향해? 그럼 이거 뭐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예, 예. 뭐 이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이제 불안하죠. 뭐 이제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소득도 없고 예. 하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견뎌도 내 노후 소득 준비는 안 돼 있죠. 노후 보장은 안 돼 있지만 기초연금 좀 받고 뭐 노인 일자리 하면 뭐 한 50만 원 갖고 나 혼자 뭐 먹고 살 수 있겠지. 또 내 아내도 그거 하면 한 100만 원 갖고 둘이 못 살아 살 수 예, 있지. 예. 이런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예. 그 희망이 사라지면 거기에 대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도 없어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년이 예.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기 위한 좋은 사회도 아니고 사교육비는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예.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 노인 연령 상향이 이게 하나의 이제 연령을 정하고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노동부면 노동부, 여성가족부면 여성가족부, 뭐 보건복지부면 보건복지부에서 각자가 로드맵을 우리 사회에 향후의 로드맵을 딱 정하고 그것들이 모여졌을 때 알겠습니다. 이때쯤은 노인 연령 상향하자, 예. 논의하자 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노인 연령 상향 문제. 단순히 연령만을 상향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고 또 표피적인 그런 접근법이다라는데 네 분이 아마 거의 일치를 하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결론 또는 소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